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공감 능력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고는 듣는 이에 따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하고 또 한편으로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온과 명료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칼 융의 마지막 경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융은 자신의 비공개 기록 속에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세상에 발표하기를 주저했던 한 가지 심리 현상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유독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감정적 수용성이 뛰어난 사람들, 즉 공감 능력자들이 체계적으로 에너지를 착취당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융은 이 착취자들을 무의식적 에너지 기생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약탈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매력적이거나 깊은 상처를 지닌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의 보호 본능과 치유 욕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오싹한 생존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영적 에너지, 특히 내면의 빛이 가장 밝게 타오르는 공감 능력자들의 에너지를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에너지 착취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유대감으로 위장한 감정 조종을 통해 운명적인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트라우마 유대를 통해 그리고 공감 능력자의 선한 연민 그 자체를 무기 삼아 그들을 올가매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단순히 우연히 힘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불빛을 찾는 나방처럼 자신의 내면의 빛이 꺼져버려 타인의 빛을 소비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냥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가 이 보이지 않는 포식자들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잠식하기 전에 그들의 착취 방식을 인지하고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잃지 않으면서도 먹잇감에서 벗어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는 융의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여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결코 연약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린 시절의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 감정 기생충들에게 완벽한 숙주가 되도록 단련된 존재들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양쪽 모두 변화한다. 하지만 그는 임상 경험을 통해 더 어두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공감 능력자와 에너지 기생충이 만났을 때 변화하는 쪽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기생충이 아니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공감 능력자들의 초자연적인 감수성은 사실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였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고 시시각각 변하는 분위기를 감지하며 말하지 않는 감정까지 흡수해야 했던 아이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혹독한 시절을 겪으며 눈치껏 생존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 당신을 살렸던 바로 그 생존 기술이 이제는 당신의 그 특별한 재능을 역이용하는 법을 터득한 성인 포식자들을 끌어들이는 등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경과학적 연구는 융의 관찰을 뒷받침합니다. 공감 능력자들의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강렬하게 활성화됩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직접 흡수합니다. 그런데 융이 간파하고 대부분의 상담가들이 놓치는 지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신경학적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공감 능력을 우연히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감정 조종을 마치 깊은 교감인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트라우마로 얽힌 관계를 운명적인 사랑이라 믿게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를 착취하면서 그것을 친밀함의 증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특정 사람과 함께한 후 이유 없이 완전히 기진맥진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 투사의 역전이라 불렀습니다. 에너지 기생충은 단순히 당신의 빛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 빛을 내어주는 것이 당신 삶의 목적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과 어둠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당신이 느끼는 탈진감이 정상적인 것이며 소진이 곧 사랑의 증거이고 고갈이 헌신의 징표라고 확신시킵니다. 최근 누군가와 함께한 후 완전히 방전된 듯한 느낌을 받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당신의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피로감,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신체적 긴장, 머릿속이 안개 낀 듯한 브레인 포그 현상. 하지만 당신은 이 경고 신호를 듣는 대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탓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기생충이 당신이 믿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가스라이팅이라 칭했습니다. 상대방의 어두운 그림자가 당신의 의식을 조종하여 당신의 직관이 문제라고 믿게 만드는 교묘한 심리전입니다. 이제 그들의 에너지 착취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융의 정밀한 관찰을 통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빛의 인지. 에너지 기생충들은 마치 불나방이 불빛에 이끌리듯 무의식적으로 공감 능력자들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방 건너편에서도 당신의 풍부한 감성과 내어줄 준비가 된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자를 즉시 식별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융은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하고 깊이 느끼며 타인에 대한 감정적 책임을 짊어지려는 사람의 아우라를 정확히 알아봅니다. 2단계, 상처의 전시. 기생충은 결코 요구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며 접근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현재의 어려움, 깊은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은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깊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거울처럼 비춥니다.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에너지 기생충들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법을 터득한 자들입니다. 3단계, 공감 능력의 활성화. 일단 당신의 연민을 사로잡으면 그들은 체계적인 에너지 추출을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 당신의 감정 노동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당신에게 쏟아내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신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알아주는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공감 능력자들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깊은 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착각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4초 단계, 고갈의 정상화. 이 단계가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입니다. 기생충은 당신이 느끼는 탈진감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피로가 사랑의 척도가 되고 감정적 소진이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라서 겪는 당연한 결과이지 누군가에게 체계적으로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융의 통찰은 여기서부터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이 현상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와 그림자 포식자가 만나는 원형적 패턴으로 인식했습니다. 공감 능력자에게 있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연민이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고 자신의 특별한 재능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빛이 보호받지 못하면 결국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 심리학에서 모든 원형에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공감 능력자의 그림자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 온전히 보여지는 것보다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음, 그리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때문에 혼자가 되느니 차라리 감정적 착취를 감수하려는 마음입니다. 에너지 기생충들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파괴를 계획하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융이 말한 온전함을 향한 그림자의 갈망에 의해 움직이는 무의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신들이 스스로에게서 추방해버린 진정한 감정, 진솔한 연결, 감정적 깊이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자질을 되찾기 위해 내면 작업을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훔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샘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불꽃을 꺼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빛 속에서 몸을 녹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뱀파이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치유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 깊은 상처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빛을 나눌수록 그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이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관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먹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공감 능력자의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 공허함, 그리고 당신이 지닌 빛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느낍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본성은 그들을 돕고 치유하고 어둠 속에서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은 모든 것을 바꾸는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당신의 본질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그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당신의 빛을 고갈시키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길을 잃은 상태로 머물기로 결심한 사람을 결코 구할 수 없습니다. 이 패턴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인 관계의 에너지 뱀파이어, 서연 씨는 한명상 수련회에서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깊고 예민하며 어딘가 상처 입은 듯한 모습으로 그녀의 치유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우울증과의 싸움,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이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그녀는 늘 피곤에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녀의 업무 시간에도 감정적인 위기를 호소하며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하루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은 채
몇 시간씩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쏟아냈습니다. 서연 씨가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려 하면 그는 그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거나 결국 자신의 고통과 연결지었습니다. 서연 씨는 융의 원리를 적용해보고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는 치유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감정적 공급원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공감은 그의 마약이 되었고 그녀의 감정 노동은 그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자 민수 씨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차갑고 무정하며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실은 서연 씨가 더 이상 그의 감정적 먹이 공급원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관계의 에너지 기생충, 준호 씨의 어머니는 항상 감정적으로 격렬한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위기 상황을 만들어 아들에게 전화했고 아들이 자신의 행복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준호 씨가 즉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를 버렸다고 비난하며 죄책감을 심어주었고 그가 거리를 두려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협박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효심이 부모의 무의식적인 착취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융은 이를 집어삼키는 어머니 원형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자녀의 생명력을 키워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준호 씨는 에너지 기생 관계에 대해 알게 된 후 자신의 만성적인 피로감이 나쁜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에너지를 착취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경계 설정은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행위였습니다. 직장 내 감정 뱀파이어, 지연 씨에게는 항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팀 회의를 개인적인 드라마로 독점하고 지연 씨를 찾아와 장시간 감정 지원을 요구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다른 모든 사람의 비상사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교묘했던 점은 이 동료가 자신의 행동을 예민함과 기피감으로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차가운 조직사회의 유일한 감성적인 존재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지연 씨의 타고난 공감 능력은 그녀에게 끝없는 감정 노동의 의무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 동료는 자신의 감정 조절 장애를 무의식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스스로를 비정한 세상의 희생자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의 경고가 시급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에너지 기생충이 당신의 빛을 잠식하도록 더 오래 방치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그들의 그림자와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들의 투사를 믿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오직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공감 능력자에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는 강박이 종종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 능력의 그림자 쪽은 내가 쓸모있지 않으면 내 존재는 무의미하다. 사랑은 봉사를 통해 얻어야 한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능력에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체계는 당신을 에너지 기생충에게 완벽한 숙주로 만듭니다. 당신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끝없는 감정 노동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연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자신의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믿으며 당신의 안녕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융은 당신이 자신을 영원히 다르게 보게 만들 발견을 했습니다. 당신의 빛은 타인에게 소비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향한
당신 자신의 길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어줄 때 당신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두려운 과업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박적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은 종종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무서운 임무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기생충은 당신의 영적 회피를 돕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도록 당신에게 구할 사람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도록 끝없는 드라마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권자의 역할을 주장하지 않도록 순교자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이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당신의 빛을 보호하기 위한 융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첫째, 에너지의 신호를 분별하십시오. 융은 감정 복합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에너지 신호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기생충과 함께 있을 때와 건강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기생충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활력이 생기고 명료해지며 평화롭고 영감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사람들과 교류하기 전, 교류하는 중, 교류한 후에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에너지 기생충을 탐지할 수 있는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그 신호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십시오. 융은 그림자 통합이 심리적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공감 능력자에게 이것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랑은 봉사를 통해 얻어야 한다고 믿는 자기 안의 일부를 인정하고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무엇을 얻는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나 자신의 치유를 회피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가? 이 경향들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의 관계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당신의 신성한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고갈시키는 감정 노동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 대신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고 신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처리하는 데 쓰는 모든 순간은 당신 자신의 빛을 키울 수 없는 순간입니다. 넷째,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존중하십시오. 에너지 기생충들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빛을 흐리게 하는 공감 능력자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재능을 숨기고 직관을 부정하고 감수성을 축소할수록 당신이 억누르고 있는 바로 그것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융은 개성화의 과정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공감 능력자에게 이것은 당신의 감수성을 강점으로, 직관을 지혜로,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당신의 역할을 바꾸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깨어난 목격자가 될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는 스펀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치유 여정을 스스로 걸어가도록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치유는 공감이 아니라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일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융의 마지막 경고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일단 당신의 빛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무의식적인 공감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착취의 패턴을 한번 보고 나면 보지 못했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에너지적 주권을 한번 맛보고 나면 감정적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암은 당신에게서 일부 관계를 앗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도전할 것입니다. 존중받기보다 필요해지기를, 진실하기보다 유용하기를, 홀로 서기보다 고갈되기를 선택했던 당신 안의 일부와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지식을 경계 대신 벽을 쌓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에너지 교환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기보다 인간관계 자체에 냉소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단절을 영적 강인함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목표는 느끼거나 돌보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강박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도와 지혜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느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융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먹고 산다. 하지만 그의 약속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멈출 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빛은 소비되어야 할 자원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로 구현되어야 할 현존입니다. 당신의 공감은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선물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고갈된 치유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과 방임, 연민과 상호의존, 봉사와 자기희생의 차이를 아는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융이 경고했던 에너지 기생충들은 오직 무의식적인 공감 능력자들만을 먹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 깨어날 때, 당신의 본질을 보호하면서 재능을 나누는 법을 배울 때, 당신 자신의 에너지장에 대한 주권을 되찾을 때, 당신은 그들의 착취 메커니즘에 면역이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보호막입니다. 모든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의식의 빛입니다. 이 차이를 마스터하면 당신은 다시는 고갈되는 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소진되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공감 능력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고는 듣는 이에 따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하고 또 한편으로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온과 명료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칼 융의 마지막 경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융은 자신의 비공개 기록 속에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세상에 발표하기를 주저했던 한 가지 심리 현상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유독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감정적 수용성이 뛰어난 사람들, 즉 공감 능력자들이 체계적으로 에너지를 착취당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융은 이 착취자들을 무의식적 에너지 기생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약탈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매력적이거나 깊은 상처를 지닌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의 보호 본능과 치유 욕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오싹한 생존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영적 에너지, 특히 내면의 빛이 가장 밝게 타오르는 공감 능력자들의 에너지를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에너지 착취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유대감으로 위장한 감정 조종을 통해 운명적인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트라우마 유대를 통해 그리고 공감 능력자의 선한 연민 그 자체를 무기 삼아 그들을 올가매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단순히 우연히 힘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불빛을 찾는 나방처럼 자신의 내면의 빛이 꺼져버려 타인의 빛을 소비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냥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가 이 보이지 않는 포식자들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잠식하기 전에 그들의 착취 방식을 인지하고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잃지 않으면서도 먹잇감에서 벗어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는 융의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여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결코 연약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린 시절의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 감정 기생충들에게 완벽한 숙주가 되도록 단련된 존재들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양쪽 모두 변화한다. 하지만 그는 임상 경험을 통해 더 어두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공감 능력자와 에너지 기생충이 만났을 때 변화하는 쪽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기생충이 아니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공감 능력자들의 초자연적인 감수성은 사실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였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고 시시각각 변하는 분위기를 감지하며 말하지 않는 감정까지 흡수해야 했던 아이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혹독한 시절을 겪으며 눈치껏 생존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 당신을 살렸던 바로 그 생존 기술이 이제는 당신의 그 특별한 재능을 역이용하는 법을 터득한 성인 포식자들을 끌어들이는 등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경과학적 연구는 융의 관찰을 뒷받침합니다. 공감 능력자들의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강렬하게 활성화됩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직접 흡수합니다. 그런데 융이 간파하고 대부분의 상담가들이 놓치는 지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신경학적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공감 능력을 우연히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감정 조종을 마치 깊은 교감인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트라우마로 얽힌 관계를 운명적인 사랑이라 믿게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를 착취하면서 그것을 친밀함의 증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특정 사람과 함께한 후 이유 없이 완전히 기진맥진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 투사의 역전이라 불렀습니다. 에너지 기생충은 단순히 당신의 빛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 빛을 내어주는 것이 당신 삶의 목적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과 어둠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당신이 느끼는 탈진감이 정상적인 것이며
소진이 곧 사랑의 증거이고 고갈이 헌신의 징표라고 확신시킵니다. 최근 누군가와 함께한 후 완전히 방전된 듯한 느낌을 받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당신의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피로감,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신체적 긴장, 머릿속이 안개 낀 듯한 브레인 포그 현상. 하지만 당신은 이 경고 신호를 듣는 대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탓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기생충이 당신이 믿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가스라이팅이라 칭했습니다. 상대방의 어두운 그림자가 당신의 의식을 조종하여 당신의 직관이 문제라고 믿게 만드는 교묘한 심리전입니다. 이제 그들의 에너지 착취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융의 정밀한 관찰을 통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빛의 인지. 에너지 기생충들은 마치 불나방이 불빛에 이끌리듯 무의식적으로 공감 능력자들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방 건너편에서도 당신의 풍부한 감성과 내어줄 준비가 된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자를 즉시 식별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융은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하고 깊이 느끼며 타인에 대한 감정적 책임을 짊어지려는 사람의 아우라를 정확히 알아봅니다. 2단계, 상처의 전시. 기생충은 결코 요구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며 접근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현재의 어려움, 깊은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은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깊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거울처럼 비춥니다.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에너지 기생충들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법을 터득한 자들입니다. 3단계, 공감 능력의 활성화. 일단 당신의 연민을 사로잡으면 그들은 체계적인 에너지 추출을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 당신의 감정 노동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당신에게 쏟아내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신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알아주는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공감 능력자들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깊은 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착각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4초 단계, 고갈의 정상화. 이 단계가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입니다. 기생충은 당신이 느끼는 탈진감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피로가 사랑의 척도가 되고 감정적 소진이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라서 겪는 당연한 결과이지 누군가에게 체계적으로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융의 통찰은 여기서부터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이 현상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와 그림자 포식자가 만나는 원형적 패턴으로 인식했습니다. 공감 능력자에게 있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연민이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고 자신의 특별한 재능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빛이 보호받지 못하면 결국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 심리학에서 모든 원형에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공감 능력자의 그림자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 온전히 보여지는 것보다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음, 그리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때문에 혼자가 되느니 차라리 감정적 착취를 감수하려는 마음입니다.
에너지 기생충들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파괴를 계획하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융이 말한 온전함을 향한 그림자의 갈망에 의해 움직이는 무의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신들이 스스로에게서 추방해버린 진정한 감정, 진솔한 연결, 감정적 깊이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자질을 되찾기 위해 내면 작업을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훔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샘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불꽃을 꺼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빛 속에서 몸을 녹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뱀파이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치유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 깊은 상처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빛을 나눌수록 그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이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관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먹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공감 능력자의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 공허함, 그리고 당신이 지닌 빛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느낍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본성은 그들을 돕고 치유하고 어둠 속에서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은 모든 것을 바꾸는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당신의 본질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그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당신의 빛을 고갈시키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길을 잃은 상태로 머물기로 결심한 사람을 결코 구할 수 없습니다. 이 패턴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인 관계의 에너지 뱀파이어 서연 씨는 한명상 수련회에서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깊고 예민하며 어딘가 상처 입은 듯한 모습으로 그녀의 치유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우울증과의 싸움,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이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그녀는 늘 피곤에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녀의 업무 시간에도 감정적인 위기를 호소하며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하루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은 채 몇 시간씩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쏟아냈습니다. 서연 씨가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려 하면 그는 그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거나 결국 자신의 고통과 연결지었습니다. 서연 씨는 융의 원리를 적용해보고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는 치유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감정적 공급원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공감은 그의 마약이 되었고 그녀의 감정 노동은 그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자 민수 씨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차갑고 무정하며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실은 서연 씨가 더 이상 그의 감정적 먹이 공급원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관계의 에너지 기생충, 준호 씨의 어머니는 항상 감정적으로 격렬한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위기 상황을 만들어 아들에게 전화했고 아들이 자신의 행복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준호 씨가 즉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를 버렸다고 비난하며 죄책감을 심어주었고 그가 거리를 두려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협박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효심이 부모의 무의식적인 착취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융은 이를 집어삼키는 어머니 원형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자녀의 생명력을 키워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준호 씨는 에너지 기생 관계에 대해 알게 된 후 자신의 만성적인 피로감이 나쁜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에너지를 착취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경계 설정은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행위였습니다. 직장 내 감정 뱀파이어 지연 씨에게는 항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팀 회의를 개인적인 드라마로 독점하고 지연 씨를 찾아와 장시간 감정 지원을 요구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다른 모든 사람의 비상사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교묘했던 점은 이 동료가 자신의 행동을 예민함과 기피감으로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차가운 조직사회의 유일한 감성적인 존재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지연 씨의 타고난 공감 능력은 그녀에게 끝없는 감정 노동의 의무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 동료는 자신의 감정 조절 장애를 무의식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스스로를 비정한 세상의 희생자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의 경고가 시급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에너지 기생충이 당신의 빛을 잠식하도록 더 오래 방치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그들의 그림자와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들의 투사를 믿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오직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공감 능력자에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는 강박이 종종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 능력의 그림자 쪽은 내가 쓸모있지 않으면 내 존재는 무의미하다. 사랑은 봉사를 통해 얻어야 한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능력에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체계는 당신을 에너지 기생충에게 완벽한 숙주로 만듭니다. 당신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끝없는 감정 노동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연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자신의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믿으며 당신의 안녕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융은 당신이 자신을 영원히 다르게 보게 만들 발견을 했습니다. 당신의 빛은 타인에게 소비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향한 당신 자신의 길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어줄 때 당신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두려운 과업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박적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은 종종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무서운 임무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기생충은 당신의 영적 회피를 돕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도록 당신에게 구할 사람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도록 끝없는 드라마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권자의 역할을 주장하지 않도록 순교자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이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당신의 빛을 보호하기 위한 융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첫째, 에너지의 신호를 분별하십시오. 융은 감정 복합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에너지 신호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기생충과 함께 있을 때와 건강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기생충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활력이 생기고 명료해지며 평화롭고
영감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사람들과 교류하기 전, 교류하는 중, 교류한 후에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에너지 기생충을 탐지할 수 있는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그 신호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십시오. 융은 그림자 통합이 심리적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공감 능력자에게 이것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랑은 봉사를 통해 얻어야 한다고 믿는 자기 안의 일부를 인정하고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무엇을 얻는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나 자신의 치유를 회피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가? 이 경향들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의 관계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당신의 신성한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고갈시키는 감정 노동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 대신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고 신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처리하는 데 쓰는 모든 순간은 당신 자신의 빛을 키울 수 없는 순간입니다. 넷째,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존중하십시오. 에너지 기생충들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빛을 흐리게 하는 공감 능력자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재능을 숨기고 직관을 부정하고 감수성을 축소할수록 당신이 억누르고 있는 바로 그것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융은 개성화의 과정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공감 능력자에게 이것은 당신의 감수성을 강점으로, 직관을 지혜로,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당신의 역할을 바꾸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깨어난 목격자가 될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는 스펀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치유 여정을 스스로 걸어가도록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치유는 공감이 아니라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일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융의 마지막 경고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일단 당신의 빛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무의식적인 공감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착취의 패턴을 한번 보고 나면 보지 못했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에너지적 주권을 한번 맛보고 나면 감정적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암은 당신에게서 일부 관계를 앗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도전할 것입니다. 존중받기보다 필요해지기를, 진실하기보다 유용하기를, 홀로 서기보다 고갈되기를 선택했던 당신 안의 일부와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지식을 경계 대신 벽을 쌓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에너지 교환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기보다 인간관계 자체에 냉소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단절을 영적 강인함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목표는 느끼거나 돌보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강박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도와 지혜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느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융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먹고 산다. 하지만 그의 약속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멈출 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빛은 소비되어야 할 자원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로 구현되어야 할 현존입니다. 당신의 공감은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선물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고갈된 치유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과 방임, 연민과 상호의존, 봉사와 자기희생의 차이를 아는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융이 경고했던 에너지 기생충들은 오직 무의식적인 공감 능력자들만을 먹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 깨어날 때, 당신의 본질을 보호하면서 재능을 나누는 법을 배울 때, 당신 자신의 에너지장에 대한 주권을 되찾을 때, 당신은 그들의 착취 메커니즘에 면역이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보호막입니다. 모든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의식의 빌입니다. 이 차이를 마스터하면 당신은 다시는 고갈되는 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소진되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공감 능력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고는 듣는 이에 따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하고 또 한편으로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온과 명료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칼 융의 마지막 경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융은 자신의 비공개 기록 속에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세상에 발표하기를 주저했던 한 가지 심리 현상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유독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감정적 수용성이 뛰어난 사람들, 즉 공감 능력자들이 체계적으로 에너지를 착취당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융은 이 착취자들을 무의식적 에너지 기생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약탈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매력적이거나 깊은 상처를 지닌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의 보호 본능과 치유 욕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오싹한 생존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영적 에너지, 특히 내면의 빛이 가장 밝게 타오르는 공감 능력자들의 에너지를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에너지 착취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유대감으로 위장한 감정 조종을 통해 운명적인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트라우마 유대를 통해 그리고 공감 능력자의 선한 연민 그 자체를 무기 삼아 그들을 올가매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단순히 우연히 힘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불빛을 찾는 나방처럼 자신의 내면의 빛이 꺼져버려 타인의 빛을 소비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냥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가 이 보이지 않는 포식자들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잠식하기 전에 그들의 착취 방식을 인지하고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잃지 않으면서도 먹잇감에서 벗어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는 융의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여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결코 연약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린 시절의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
감정 기생충들에게 완벽한 숙주가 되도록 단련된 존재들입니다.